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고랭 처음인데요. 간단히 언어 타입, 그리고 슬라이스, 맵, 스트럭트, 비교문, if, 스위치, 함수, 펑션, 클로저, 디퍼에 관한 내용이랑 포인터까지 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 설정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맥북에 설치를 하다 보니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DMG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했고요. 이제 그러고 VS 코드가 고를 연습할 때 임포트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래서 VS 코드가 가장 편리하다고 해서 VS 코드를 활용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VS 코드를 보면 이제 hello.go 해서 뒤에 확장자를 .go로 해서 VS 코드를 처음 실행을 시키면 자동으로 막 인스톨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스텐션을 그냥 go로 검색해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hello.go 그냥 샘플 파일을 하나 열어 보시면 요것처럼 뭔가 설치하실 겁니까? 인스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돼서 특별히 뭔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을까 약간 이렇게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코드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자동으로 다 익스텐션 같은 것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터커의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코드 샘플들도 거기에 있는 샘플들을 많이 가져와서 여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언어랑 많이 C++이랑 저는 많이 유사해서 좀 다른 점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입들을 보면 기본 타입으로는 int나 int8, int16 이렇게 다 비트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int형이고 비트가 쭈르륵 있는, 일반적으로 저 C++에서 쓰는 그런 타입들을 많이 똑같이 고랭에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uint, int, 그래서 uint 포인터는 그러니까 포인터를 uint랑 크기가 똑같은데 포인터를 저장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언도 있고 바이트도 있고, 이제 컴플렉스는 이제 플롯 32, 이제 플롯 64면 플롯 32 크기의 실수부와 허수부로 된 복소수를 저장하는 데 쓰는 타입들입니다. 이거는 128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타입은 다른 것들과 많이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또 슬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슬라이스는 이제 고 언어에서 제공하는 동적 배열입니다. 여기서 동적 배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배열은 처음에 초기화할 때 크기가 고정되면 늘리고 싶을 때는 더 큰 사이즈의 배열을 또 만들고 거기서 복사해서 써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슬라이스는 자동으로 배열의 크기가 증가가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계속 어펜드라는 내장 함수를 쓰면 추가적으로 이제 크기를 정해놓지 않고 계속 어펜드를 하면 계속 증가시켜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이고요.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중괄호인가요? 네. 이제 슬라이스 1에서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int 0으로 1, 2, 3 하면 이 세 개가 초기화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건 지금 인덱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들어가고 5번 인덱스는 2, 10번 인덱스는 3이라고 초기화를 해주면 실제로는 슬라이스 2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make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내장 함수를 이 make라는 함수를 통해 초기화를 또 할 수 있는데, make 함수 쓰고 타입을 쓴 다음에 개수를 적어 놓으면 슬라이스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선 길이의 3개짜리 int 슬라이스가
생성되게 되는 거고요. 슬라이스의 접근 방법은 배열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ke 함수 통해서 초기화를 했으면 이제 인덱스 변호 값을 통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값을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랑 같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역시 배열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하면 이 포문을 돌면서 슬라이스의 길이만큼 포문을 돌게 되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각 요소에 10씩 더해줄 수 있는 이터레이션을 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포문을 돌 수가 있고 또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함수인가요? 정확하게 함수인가? 아무튼 그래서 방금 여기서 생성했던 슬라이스의 range를 통해서 받게 되면 인덱스랑 밸류 값을 이터레이션 돌게 돼서 역시 접근할 때 인덱스로 접근하고 그 밸류 값에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range를 이용해서 각 요소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펜드라는 이제 기존 배열은 이제 정해지면 늘릴 수가 없지만 이 슬라이스 자료 구조는 어펜드를 통해서 계속 요소를 추가해서 길이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소가 3개인 1, 2, 3인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어펜드를 활용하면 어펜드하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스 네임 변수 이름이죠. 슬라이스를 적어주고 요소로 4를 추가하게 되면 이 출력을 해보게 되면 슬라이스는 1, 2, 3이고 여기서 어펜드를 해서 새로운 슬라이스에 넣게 됐기 때문에 슬라이스 2는 요소 4를 추가하게 된 1, 2, 3, 4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어펜드 함수를 똑같이 쓰고 뒤에 연속해서 여러 개 요소를 적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맵 자료 구조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키와 값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고요. 그래서 맵도 역시 make 함수, 내장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키의 타입이고요. 이거는 value의 값의 타입을 정해줘서 make 함수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요 맵이 생성되고 이제 맵의 값을 넣게 될 때는 요게 키 값이 되고 요게 value 값을 넣게 돼서 스트링으로 계속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값을 변경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다 기존에 있던 키 값을 넣게 돼서 다른 밸류 값을 넣어주면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는 맵에 키 값을 넣으면 밸류 값이 리턴되는 구조에서 출력 값을 보면 통 하나의 주소는 여기서 입력했듯이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백두산은 부산시 사하구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은 아까 했던 것처럼 레인지를 사용해서 또 이터레이션을 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맵을 생성을 하고 이런 뒤에 나오겠지만 구조체, 프로덕트 구조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맵에 인서트를 하고 이터레이션을 돌게 되면 이 맵을 레인지로 이터레이션 돌면 키 값과 밸류 값을 받게 돼서 그거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터레이션 돌면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볼 거는 맵은 정렬되지 순서가 인서트한 순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정렬되지 않는 값을 갖게 돼서 출력된 값을 보면 입력된 순서와 상관없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맵의 삭제는 delete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맵의 변수를 앞에 쓰고 뒤에 삭제하고 싶은 삭제 키를 적게 되면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맵을 생성하고 이렇게 값을 넣어놓고 delete 하는 샘플을 보면 이제 맵 변수인 m을 적고 뒤에 삭제하고 싶은 요소 키 값이죠. 3을 적게 되면 요 3 값이 삭제가 되는 거죠.
요번에는 지금 없는 깃값이잖아요. 요거 삭제를 시도한 건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앞에서 키값이 3인 것을 삭제를 했는데, 그거를 조회하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없는 요소를 조회하면 타입의 기본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M3과 M1 값을 출력을 해보면 없는 값을 조회했을 때는 기본값인 0을 출력하게 됩니다. M1인 0도 출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없는 거랑 실제로 진짜 밸류 값이 0인 거랑 어떻게 구분하게 되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맵을 두 개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데 실제 밸류 값과 또 하나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두 개의 값을 받게 되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3으로 방금 삭제했으니까 M3으로 받게 되면 이 오케는 불량 값으로 폴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트럭트는 구조체인데 이미 다른 언어에서 C++에서 쓰듯이 여러 필드를 묶어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학생 구조체라는 거를 샘플로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는 데이터에는 이름도 있고 반도 있고 번호도 있고 학생의 점수 값들을 이렇게 하나의 학생이라는 구조체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변수 이름은 A로 해서 구조체 타입을 스턴트로 하게 되면 A.name, A.class 이런 식으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체의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초기 값을 생략하면 모든 필드가 기본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스튜던트의 초기 값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뭐 스트링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널 값이 되겠고 인트는 0값, 플롯은 뭐 0.0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필드 값을 중괄호 사이에 넣어서 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네임, 클래스, 넘버, 스코어 순으로 주르륵 넣게 되면 요 값들로 초기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필드가 요 순서대로 초기화됩니다. 또 일부 필드만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초기화 안 된 나머지 변수는 기본값이 할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필드 중에 네임이랑 스코어만 초기화를 하면 나머지 값들은 클래스랑 넘버는 기본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베디드 필드라고 해서 구조체 필드로 다른 구조체를 또 포함하게 되는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유저, 일반 고객용 구조체가 있다고 하면 name, id, age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하면 VIP는 유저 인포에 방금 앞에 만들었던 이런 유저 구조체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활용할 수 그러니까 인베디드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VIP 레벨이나 프라이스만 가질 수 있는 VIP 구조체를 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VIP 유저를 초기화할 때 유저를 일단 만들고 여기서는 이름, ID, age로 유저 구조체를 만들고 여기서는 VIP 레벨은 3, 프라이스는 250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보면 VIP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VIP에 접근을 하려면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앞에 만들었던 유저 구조체를 쓰는 유저 인포 점, 그러니까 VIP 점 유저 인포 점 네임 하면 여기서 유저 인포 안에 네임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필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문은 다른 랭귀지랑 비슷하게 두 번 연속으로 쓰면 equal, not equal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같게 사용하게 되고요. 다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if문은 if else는 보통 쓰듯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초기문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펑션을 불러 리턴 값으로 파일 네임이나 석세스로 초기 값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리턴 받은 석세스로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세스면 이걸 출력하게 되고 else면 요 fail to upload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문을 쓸 수 있고 조건문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여기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위치문도 다른 랭귀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번에 여러 값을 비교할 수 있고요. 쉼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ay 조건이 day인데 그래서 그 day가 monday나 tuesday일 때는 이게 출력하게 되고 이렇게 컴마로 여러 개 비교를 해서 케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모금은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문과 마찬가지로 초기 값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스위치문 요 앞에서 get age의 리턴 값을 받게 돼서 age가 22가 되죠. 그래서 age 값을 케이스로 이제 비교를 해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초기 값에서 받았던 요 age 변수는 스위치문을 벗어나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을 age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여기서 age는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 age로 받고 여기서 무조건 true로 보고 age의 요 케이스 안에 이렇게 조건문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age 값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서는 보통은 다른 언어에서는 브레이크문을 케이스 종료 시에 각 케이스마다 종료 시에 브레이크문을 써서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지 않게 브레이크문을 썼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도 그냥 케이스 하나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위치문을 빠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브레이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의 케이스문 실행한 다음에 다음 케이스문을 실행하고 싶을 때는 fal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아래 예제를 보면 지금 A는 3이죠. 이때 케이스 3이면 false를 여기 밑에 적어줬을 때는 프린트 3을 찍고 그 다음 케이스인 케이스 4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값은 A는 3, A는 4 요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펑션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쓰고 함수명을 적어주고 매개변수를 가로 안에 적어주고 리턴 타입을 적어주게 되면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add 펑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함수명을 add로 하고 매개변수인 ab, 인트형인 ab를 두 개를 받게 되고 리턴 값은 int 타입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턴은 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매개변수로 받는 더한 값을 리턴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리턴하는 변수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divide라는 나눗셈 함수를 정의할 때 여기선 지금 둘 다 int일 때는 이 앞에 int 값은 지금 생략한 케이스인 거고요. 리턴 값인 result success를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실제로 리턴할 때 명시적으로 반환값을 안 적어줘도 요 result, 요 success 값이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divide의 리턴 값을 보면 이 두 가지 앞에 거는 result, 뒤에는 success 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명시적으로 반환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클로저입니다. 이제 클로저는 함수가 종료돼도 함수 안에 있는 변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제 불필요한 전역 변수를 없애고 변수를 공유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했을 때 호출 카운트 값을 활용하고 싶거나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값이 유지돼야 되는 경우에
전역 변수 대신에 클로저를 사용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보면 펑션 클로저인데 리턴 값이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턴 때 요 임시 함수를 리턴하게 되는데 요 i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출력하는 요 리턴 함수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저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로저를 대입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넥스트를 한 번씩 이제 콜을 할 때마다 요 변수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이라면 이제 함수 내부에 있는 보통 변수라면 그냥 사라지게 돼서 다시 초기화 값이 돼야 될 텐데 여기서 클로저 값을 계속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i 값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시키게 돼서 계속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카운트 값을 얻고 싶거나 이 값이 유지돼야 될 때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이 i 값이 사라지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값을 쓸 수 있게 되는 때 클로저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퍼인데요. 디퍼는 지연 실행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기 직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일이나 소켓 핸들 같은 경우는 내부 자원을 쓰기 때문에 쓰고 나서 반드시 OS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까먹으면 뭐 자원이 계속 소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일을 열 수 없거나 그런 케이스를 방지할 때 디퍼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S에 파일을 크리에이트 했는데 이 파일을 활용하고 클로즈를 해줄 때 디퍼를 쓰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디퍼를 보면 출력할 때 반드시 호출됩니다 하고 파일을 클로즈하는 디퍼를 부르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는 디퍼를 썼습니다. 근데 실제 출력되는 순서를 보면 파일에 헬로 월드를 씁니다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파일을 닫았습니다. 반드시 호출됩니다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퍼는 호출되는 순서에 역순으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이나 소켓 핸들 때 디퍼를 써서 클로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디퍼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포인터는 C++ 해보신 분들이면 포인터의 그 개념을 좀 아실 텐데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포인터 변수 안에는 이제 주소값만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변수 A라고 했을 때 그 주소가 0x0100이라고 하면 포인터 변수 P에는 이걸 이 주소 변수만 넣을 수 있고 실제로는 이 A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 P는 이제 A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활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내부 값의 메모리 공간의 값을 읽을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저는 약간 C++를 했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를 쉽게 그냥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고랭만 맨 처음으로 쓰신 분은 포인터 변수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터 변수는 실제로 변수 선언할 때 stroke라고 하나요? 그래서 요 별을 인트 타입 앞에 별을 붙여주게 되면 이게 포인트 변수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트 타입의 a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의 주소값을 받겠다라는 거를 요게 인디케이터인데 그래서 A 변수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 P에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 말이 지금 그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는 는 두 개의 연산을 사용해서 이 이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같은 공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변수, B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 A 변수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 P1이 받게 되고, 그래서 P1은 A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똑같이 역시 포인터는 그러니까 지금 P1, P2는 같은 곳 A 변수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P2도 이렇게 A 값의 주소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P3는 B 변수의 주소값을 받아서 초기화한 거고요. 그래서 같은지 여부를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변수를 활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P1, P2는 같은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true 값을 이게 리턴 값이 true고, 이 P2랑 P3는 다른 변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초기값은 nil인데요. 이 값은 0이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유효하지 않는 메모리 주소값, 어떤 메모리 공간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에 할당된 데이터의 실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데이터 스트럭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에 데이터 구조체에 데이터 변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 P로 받았습니다. 근데 요때 P가 생성될 때는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진 요 데이터의 주소값만 데이터 인스턴스를 가리킨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총 데이터 인스턴스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래서 1개, 그러니까 인스턴스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에서는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는 1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단 선언을 하고 그거의 주소값을 받는 P로 포인터 변수에 받는 건데, 이렇게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체 주소값하고 중괄호를 넣고 포인터를 하면 앞에서는 여기를 한번 선언했지만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도 초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ew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도 포인터를 초기화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P1으로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new 쓰고 내장 함수 쓰고 여기 원하는 필드 값 그 new에 이 데이터 구조체를 쓸 거기 때문에 new의 데이터를 쓰면 초기화 P2는 포인터로 초기화가 되는,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보션 인터널에는 올렸고요. 발표할 때는 노션으로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저는 이 헤드퍼스트고 이 책을로 했는데 이 책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처음 보는데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기본 서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개발 환경은 이렇게 에디터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다고 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웹 서비스 같은데 여기에서 바로 헬로 월드나 여기에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를 바로바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아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 이 예시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런을 시키면 여기서 바로 런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주소를 넣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SDK 된다. 그 설치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저도 맥북이라서 설치를 바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아톰을 이용해서 했는데 다른 패키지 같은 건 설치할 필요 없었고 그냥 바로 그 코딩해서 .go로 저장하면 명령문을 이용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맨 처음부터는 우선은 프로그램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고랭은 좀 처음 써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패키지라는 이 디폴트 선언문 위에 패키지라는 선언문이 있고 주로는 메인을 많이 쓰고요. 그 임포트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항상 메인을 찾으니까 펑션 메인으로 이 안에 사용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뭐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좀 간단히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구조라고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헬로 그 에디터로 .go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실행을 할 때 go build hello.go나 go run hello.go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빌드를 하면은 실행 파일이 생성돼서 실행할 때는 이거는 맥이라서 이렇게 슬래시 헬로우로 했고 윈도우는 hello.exe가 내려오면 그걸 실행하면 되고 런은 이렇게 컴파일 안 되고 바로 실행 파일 생성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스터디 할 때는 런으로 계속 실행을 했어요. 설치를 하자마자는 그 버전으로 해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코드 형식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명령어 fmt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fmt 하면은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들여쓰기 같은 거 안 했을 때 바로 들여쓰기 같은 거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요. 보통 C 언어나 다른 언어처럼 다른 함수, 스트링 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프린트문으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헬로 세상이라는 문자열에 슬래시 n으로 하면은 줄바꿈이 되고 t 하면은 탭이 나오고 큰 따옴표로 할 때는 슬래시를 사용하고 역다음표는 역슬래시는 이걸 2번 쓰면 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보통 큰 따옴표는 문자 열을 나타내고 작은 따옴표는 하나의 문자를 말하는데 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변수나 함수 타입은 이름 규칙이 있는데 항상 문자로 시작해서 문자 더하기 숫자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걸 외부 패키지에서 쓰려면 이름을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변수를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변수 타입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일반적으로는 var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변수 이름, 변수 타입을 쓰시고요.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제가 name이라는 값을 넣고 프린트 name을 한 경우가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님이라는 이름을 바로 선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축어 점점는이라고 이렇게 단축어를 쓰면 이 위에 이 변수 선언이나 값 선언한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값이 돼요. 그래서 그냥 는만 하면 선언은 한 게 아니라 할당만 하는 거라서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하려면 점점 이거를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 것도 줄바꿈 없이 프린트하는 것과 ln을 넣으면 줄바꿈이 되고 프린트 f라고 하면은 이렇게 형식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맨 처음에 프린트한 my name is가 나오고 그 두 번째는 그냥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빈칸 없이
프린트가 되고 ln을 하면은 빈칸이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함수 조건문 반복문은 함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쓰고 반복문도 똑같이 블록을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조건문도 마찬가지로 해서 만약에 펑션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고 그 안에 for문은 초기문과 조건식 후처리문을 쓰고 그 안에 if문은 조건식으로 일반적인 거랑 똑같은데 이 안에 옛날에는 이게 괄호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여기는 그 괄호 없이 한다는 게 좀 다르고요. 그 함수에 differ라는 함수 호출 지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코드가 실행되면 마지막에 수행이 되는 건데 제가 아래 예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난수값을 만들어서 제가 그 값을 맞추는 그런 코드거든요. 네, 펑션에 그 guess number라는 제가 만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펑션 guess로 해서 이거 바로 호출할 수 있게 펑션을 만든 거고요. 제일 첫 줄에 differ를 이용해서 goodbye라는 프린트문을 만들었죠. 근데 수행을 goodbye부터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goodbye가 나오는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수 뭐 설정하고 form은 예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블럭 사이에 조건문 넣어서 조건문 결과 나오고 이런 내용들. 입력값은 여러 가지 뭐 버프 아이오나 리더 같은 여기에 사용되는 일부러 이렇게 인풋 많은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선언을 해서 여러 개 선언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계속 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선언을 해서 입력값을 계속 입력을 받으면 실행 결과 뭐 90을 넣으면 이건 높다, 뭐 80가면 정답이다, 굿바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코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포인터는 변수의 주소값을 그 변수의 주소값으로 변수가 존재하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 end 변수를 이용하고 그 값을 표현할 때는 별표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예시에서 변수 i에는 값이 7이고 t는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포인터 변수에 i의 주소값을 입력을 하는 게 end로 표현을 하면요. p는 i의 주소값이니까 7이 아니라 이 i의 메모리 주소값이 나오고 그것의 진짜 값을 원한다면 이 별 end가 되니까 상세에 대해서 7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주소의 값을 아예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별 P에다가 값을 아예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변경된다. 이렇게 간단히만 알아봤습니다. 슬라이스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동적 변수로 확장이 가능한 변수인데 슬라이스의 끝에 원소를 추가할 수 있는 함수로 배열과 다르다. 근데 다 차면 못 넣는다고 밴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슬라이스 예시는 슬라이싱을 해서 슬라이스 연산자는 슬라이싱으로 해서 이렇게 그 안에 값에 땡땡으로 범위를 지정을 하면은 첫 번째부터 이 3의 마이너스 두 번째 이전까지 2까지만 슬라이싱이 되고 만약에 값을 안 넣으면 끝까지 슬라이싱이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노트라는 슬라이스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값을 넣으면 호출할 때는 0, 1 해서 결과는 스터디 웨이트가 나오고 여기서 슬라이싱으로 해서 슬라이스 초기 값은 이렇게 리터럴로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이 값을 넣으면 쿠버네틱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타이틀 랭스만큼 돌아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슬라이싱을 만약에 1부터 3까지만 딱 넣어서 하면은
0, 1, 2 그러니까 버4만 나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는 그렇고 맵은 키를 이용해서 키네요. 키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드는 건데 계열이나 슬라이스는 정수로 인덱스를 만드는데 맵은 인덱스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면은 이렇게 글자로 인덱스 키를 만들 수 있고 페인트 레드 하면은 1 부울 값으로 만들 수 있는 맵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추가할 때는 컬러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를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한 함수 예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그 결과로 해서 그린이라는 값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레드, 블루, 옐로우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린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린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값을 넣고 여기에 그린이란 값을 넣을 때는 그냥 여기에 그린 그 값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삭제할 때는 딜리트라는 걸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예시. 맵에 메이크 맵을 만들 때는 메이크라는 걸로 만들고 변수 선언하고 값을 입력할 때는 그냥 값을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삭제할 때는 딜리트를 이용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구조체는 다 변수는 다 VAR로 변수명을 만들고 여기에 스트럭처라는 구조체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예시로 든 게 어드레스라는 타입 변수 하나랑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구조체 하나가 있거든요. 그 구조체 안에 이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사용자 변수를 바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를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그냥 점을 이용해서 내부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 어드레스를 이용할 때는 서브스크라이브 점 어드레스 점 컨트리까지 사용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타입을 그 변수 타입으로까지 설정을 해서 인포메이션이라는 변수를 바로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한 네임은 이렇게 subscribe.address.ct로도 쓸 수 있고 저희 이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타입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개 변수 타입의 변수명 addr을 이용해서 addr.country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썼습니다. 이상입니다.